곰스크로 가는 기차. 그 남자 불행했을까? 아주 오래전이지만 곰스크로 가는 기차라는 단편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 독일 작가가 쓴 거였는데 그 나라 말을 배우는 사람이 공부 삼아 번역한 거였어. 무슨 동인지 같은 데 실렸거든. 그가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우린 무척 오랜만에 만났다. 하지만 별로 오랜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인연을 맺은 지 10여 년 정도가 지나면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지는 법이다. 그러나 그는 조금 변했다. 어쨌거나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니까. 그런데 나는 갑자기 그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껏 흘러오던 대화를 뚝 끊어버리고 전혀 다른 화제를 꺼내놓은 것이다. 그가 의아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내게는 어떤 작정이 있었다. 그건 대학 시절을 같이 보내고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된 남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다. 그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가 자리에 있었고 나는 이야기를 시작해버린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기차를 타고 있어. 곰스크로 가는 기차야. 두 사람은 이제 막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고 해. 남자는 어릴 때부터 곰스크를 동경해 왔어. 아버지한테서 곰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늘 들었거든. 하지만 곰스크는 멀고 기차표도 비싸. 남자는 재산을 몽땅 처분해서 곰스크로 가는 표 2장을 사버렸어. 두 사람은 가방 하나만 들고 기차에 올라탔지. 곰스크로 가려면 며칠 동안 기차를 타야 했거든. 그래서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의 눈이 묻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무시하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남자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여자는 불안해했어. 곰스크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두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자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못 잤어. 남자는 걱정이 되긴 했지만 곰스크에 도착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지. 이틀쯤 지나서 어느 작은 역 기차가 섰어. 2시간 정도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한다는 거야. 두 사람은 기차에서 내려 작은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했어. 오랜만에 땅을 밟고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졌지. 게다가 그 마을은 무척 아늑했어. 여자는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마을 뒷동산으로 산책을 하러 가자고 했지. 남자는 기차가 혹시 떠나버리면 어쩌나 싶긴 했지만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여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 두 사람은 작은 언덕에 올라가 시원한 바람을 맞았고 여자는 잠이 들어버렸어. 기차는? 그는 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들이 있는 언덕에서 기차가 서 있는 작은 역이 보였지. 남자는 너무나 곤하게 자는 여자를 깨울 수가 없어서 초조해하며 지켜보고 있었어. 마침내 기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며 떠날 준비를 했지.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여자를 깨웠어. 그들은 가방을 들고 뛰어갔지만 역에 도착을 했을 때 기차는 막 떠나버린 거야. 남자는 여자를 원망했지만 여자는 대수롭지 않게 다음 기차를 타면 되지 않느냐고 해. 남자는 여자를 원망했지만 여자는 대수롭지 않게 다음 기차를 타면 되지 않느냐고 해. 그 작은 역에는 역무원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 그 사람이 말하길 그날은 더 이상 기차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카페에 폭신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던 그가 몸을 일으켜 내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할 수 없이 그들은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곳을 찾기로 했어. 그 마을은 너무 작아서 호텔도 없었거든. 그들은 식사를 했던 식당으로 가서 하룻밤을 잘 수 있냐고 물었어. 식당의 여주인은 2층에 방이 하나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두 사람은 숙박비를 지불할 수가 없었지. 기차표를 사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됐으니까. 주인은 식당에 낡은 테이블과 의자를 손봐줄 사람이 마침 필요했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해주면 잠을 재워주겠다고 했지. 남자는 일을 했고 두 사람은 저녁을 얻어먹은 후 잠을 잤어. 다음날 남자는 자꾸만 미적거리는 여자를 데리고 다시 역으로 갔어. 하지만 기차는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역무원은 그 역에서 그 기차가 항상 서는 건 아니라고 말해주었지. 그럼 그들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어?
두 사람은 또 일을 거들어주고 밥을 먹고 잠을 잤어. 그리고 다음날 또 기차를 타러 갔어. 그날은 기차가 역에 섰고 사람들은 우르르 쏟아져 내렸지. 그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지만 그건 곰스크로 가는 기차가 아니라 거기서 오는 기차였어.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고 남자는 또 일을 했어. 그날 저녁에 드디어 곰스크로 가는 기차가 도착했고 그 역에 정차했지. 그럼 탈 수 있었겠네? 아니, 그들이 갖고 있는 표는 이틀 전 거잖아. 그 표는 이미 유효하지 않으니까 새로 표 끊으라고 승무원이 말했어. 하지만 그들은 돈이 없었지. 저런.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다시 돌아왔어. 식당은 기차에서 내린 곰스크로 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 남자는 식당 주인에게 제안을 했어. 그곳에서 계속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대가로 먹고 자게 해달라고. 손님들에게 받은 팁을 모아 표를 사려고 했던 거야. 물론 기차표를 사려면 꽤 많은 돈을 모아야 하니까. 그들은 꽤 오래 머물러야 했지. 그래서 두 사람은 거기서 일을 했고 남자는 조금씩 돈을 모았지. 기차가 그 마을에 서면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팁을 주지만 기차가 서지 않는 날은 돈을 모을 수가 없었어. 남자는 초조했지만 여자는 만족했어. 그녀는 그 작은 마을이 무척 마음에 들었지. 하루는 가방에 있는 옷들을 꺼내어 작은 옷장에 집어넣었어. 남자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가방을 싸두고 싶었지만 여자가 고집을 부렸지. 또 다른 날에 여자는 못쓰게 된 소파를 가져와서 새 천을 입혀 방 안에 놓아두었지. 마을 사람들에게 의자와 테이블을 얻어왔어. 그렇게 하나둘씩 살림살이가 늘어났지. 여자와 싸우기도 지겨워진 남자는 묵묵히 일을 하면서 작은 병에다 손님들이 준 팁을 모았어. 꽤 오랜 시간 지난 후에야 두 장의 기차표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졌지. 남자는 곰스크로 가는 기차표 두 장을 샀고 기차도 왔지. 여자는 마지못해 남자의 손에 이끌려 역으로 갔지만 기차를 타지 않으려고 했어. 달래고 화를 내도 소용이 없었지. 여자는 그렇게 가고 싶다면 혼자 가라고 소리쳤어. 남자도 화가 나서 막 떠나려는 기차에 혼자 올라탔지. 그때 여자가 외쳤어. 아이를 가졌다고. 그가 앞에 놓인 잔을 들었다. 우리는 가볍게 건배를 하고 맥주를 마셨다. 남자는 기차에서 내렸겠지? 남자 쪽에서 본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졌지. 그동안 애써 모은 돈 기차표를 사는데 써버렸고 아이가 태어나면 돈을 모으기는 더 힘들어질 테고. 하지만 여자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같은 생활이 계속되었어. 일을 하고 팁을 모으고 살림은 늘어갔지. 여자는 마을 사람들하고도 친해져서 그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남자는 가끔 언덕에 올라가서 곰스크로 가는 기차를 바라보곤 했어. 돈을 쉽게 모아지지 않았어. 좀 모였다 싶으면 꼭 필요한 곳이 생겼지.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어. 곰스크는 물 건너갔군. 그 작은 마을에 학교가 하나 있었어. 그 학교에는 선생님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학생들을 계속 가르칠 수가 없게 된 거야. 교장 선생님이자 선생님이 그가 여자에게 말했지. 당신의 남편이 자신의 일을 물려받을 수 없겠냐고. 그러면 학교에 딸린 사택에서 살 수도 있고 월급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여자는 정원이 딸린 그 작은 사택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 남자는 처음엔 싫다고 했지만 팁을 모으는 것보다 월급 받는 쪽이 나을 것 같아서 결국 그 학교를 맡게 되었지. 남자와 여자와 아이는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쭉 살았어. 그게 끝이야? 하지만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남아있어. 남자는 어느 날 자신에게 학교를 물려준 교장 선생님과 같이 술을 한 잔 마셨어. 교장 선생님은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어. 나도 곰스크로 가고 싶었다네. 결국 이곳에서 삶을 마치게 되었지만. 그가 빈 술잔을 채웠다. 그리고 소설은 남자의 독백으로 끝나 나는 아직도 곰스크로 가는 표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 꽤 긴 침묵이 흐른 후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 남자 불행했을까? 넌 어때? 대답 대신 내가 물었다. 하하! 그가 짧게 웃었다. 나쁘지 않지? 내가 다시 물었다. 그래, 나쁘지 않아. 그가 대답했다. 아직도 곰스크로 가고 싶어? 내가 물었다. 글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너무 늦었겠지? 그럴지도 모르지. 어쨌든 너 나이가 둘이나 있으니까. 나는 웃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행복하지? 그래. 그가 대답했다. 너는 줄곧 내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지? 음. 하지만 안 해도 괜찮았을 거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잖아. 어쩌면 나보다 네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내가 말했다. 기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면 곰스크로 갈 수 있었을까? 꿈을 끄는 듯한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 인생에는 어차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니까.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내가 대답했다.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그가 물었다. 그 이야기에서 남자와 여자 입장이 늘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 때로는 남자가, 때로는 여자가 서로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곰스크로 가자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는 가족이, 친구가, 사회가 절망과 희망을 던져주기도 하겠지. 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별로 없어. 다만, 오래전 읽었던 그 소설이 내 마음속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다가 가끔 선명하게 떠오른다는 거지. 마치 아무런 위험도 없이 보이는 사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듯이. 그럴 때면 난 불에 댄 듯이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곰스크라고 말하게 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정말 봄이야. 그렇지? 그가 물었다. 봄이야. 내가 대답했다. 본문에 이용한 곰스크로 가는 기차는 독일 작가 프리츠 오르트만의 단편 소설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소설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